네, 이번 시간에는 그 기출 문제 유형, 작업 1형의 세 번째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데이터는 그 보스턴 데이터 셋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네, 여기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 구글 드라이브 연동하셔서 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불러오기까지 진행을 합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지금 데이터 셋의 그 결칙치는 현재 존재하지 않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독립변수, 그러니까 중속 변수로 이제 판단한 그 MEDV라는 컬럼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각각의 독립변수의 이상치를 사보니스 기준으로 측정을 하고 그 이상치가 가장 많은 독립변수와 그 다음에 그 이상치 개수를 이제 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상치는 네,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뭐 그려보면 박스 플롯 그래프를 그려보면 네, 그러면은 보통 이런 어, 형태로 이제 그래프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 영역들을 우리가 보통 여기 있는 영역을 우리가 이상치라고 보통 이제 부르죠. 그래서 이 이상치의 개수가 총 몇 개가 있느냐, 네, 그거를 이제 파악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진행을 했고요. 네, 공식은 보통 이제 그 사보니스로 하게 되면은 그 하위 20%, 그 다음에 상위 75%. 여기서 보통 우리가 그 굳이 비율로 숫자로 따지면 0.25, 그 다음에 0.5, 0.75 이렇게 보통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Q1, Q2, Q3로 이렇게 보통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이상치 결측치를 어, 그 개수를 이제 파악을 해서 그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그 다음에 변수명과 그 다음에 독립변수 어떤 독립변수가 가장 이상치가 많았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이상치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상치를 구하는 그 과정을 한번 그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건 컬럼을 모두 다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컬럼스 진행하시고 보스턴 컬럼스라고 합니다. 네, 그 상태에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이제 종속 변수니까 마이너스 1을 해주시면 네, 그러면은 컬럼스 데이터가 개수가 이제 계산이 되죠.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샘플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이상치를 구하려면은 Q1, Q3, 그 다음에 보스턴에 지금 이제 컬럼스의 첫 번째죠. 첫 번째 0번째 인덱스를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네, 그 다음에 퀀타일 메소드를 써서 그 다음에 0.25, 0.75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Q1, Q3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주시면 그러면은 이게 이제 0.25, 0.75에 해당되는 사보니스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결측치를 이제 뽑아야 돼요. 뽑아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뽑아야 되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해당되는 그 값이 각각의 값이 여기 있는 공식에 맞춰서 잘 이하이면은 이상치인 거고 여기 있는 공식에 비해서 값이 많으면은 이상치로 판단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먼저 구해야 될 거는 IQR을 구해야 돼요. IQR은 Q3에서 Q-1을 써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네, 또 숫자가 이렇게 하나 나타나게 되죠. 네,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구했죠. 네,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체크하시냐면은 이 첫 번째 컬럼에 해당되는 값이 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Q1, 네, Q1이죠. 네, Q1 마이너스 1.5 곱하기 이제 IQR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 자,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트루포스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썸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은 네, 그러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러면은 체크를 하나씩 한번 해보시면은 네, 이것도 0,
자, 10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10 정도 해보니까 그 예상치가 이제 나타나게 되죠. 네, 그죠? 그래서 이 코드는 이제 그 쉽게 동작하는 코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코드가 있냐면,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해당되는 코드에서, 네, Q3보다 높은, Q3보다 상위 75%보다 높은 데이터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통합을 하려고 하면은, 네, 이거를 통합을 하려고 그러면, 앞에다가 여러분들이 하나 더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true, false 뭐 이렇게 값이 뭐 나타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요거가 잘못됐네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이제 뭐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마찬가지 값. 그래서 이 공식에 맞춰가지고 이 공식에 맞춰서 코드를 작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실행을 하면 네, 그러면은 15, 총 15개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여기 0, 네, 그 다음에 0,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0. 네, 네, 그러면 네, 또 66개가 데이터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개수를 이제 파악을 한 거니까 아웃라이어 이렇게 작성하시고 네, 프린트 아웃라이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기본적인 코드 골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은 이거를 좀 더 우리가 모든 컬럼에 다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어요. 근데 코드가 약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지저분해요. 네, 그죠? 경계값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다른 저장을 해서 경계값을 별도로 이제 변수화해가지고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복문을 우리가 써야 되니까 모든 컬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반복문 result d라고 써줍니다. 네, 그리고 그 상태에서 call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columns라고 써줘요. 네, 그러면은 네, call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call 이렇게 써주시면은 각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되는 코드 여기까지만 일단 가져올게요. 그래서 이 코드를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고 그 다음에 인덴테이션 다시 말하면 공백을 좀 줍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하시냐면은 그걸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네, 그죠?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임계값을 그 상한가, 하한값을 기준을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일반적으로는 로우 바운드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퍼 바운드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코드가 좀 더 간결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당되는 이 결과 있죠? 이 결과를 그대로 다시 가져옵니다. 자, 되나요? 그러면 일단 이 아웃라이어는 그냥 뭐 그대로 놔두시고 변경돼야 되는 거는 여기 있는 것만 변경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로우 바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call 이렇게 써주시고 네, 그 다음에 어퍼 바운드 네, 이렇게 써줍니다.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을 할게요. 네, 실행을 하면은 각각에 있는 값들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각각에 있는 컬럼들을 우리가 이 딕셔널 형태로 이제 추가를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이 상태에서 result 딕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call이라고 써줍니다. 네, 그리고 outlier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나면 해당되는 결과값이 이렇게 네, 리턴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합칠 거냐면 이거를 그대로 판다스는 여긴 없지만 만약에 네, 임포트 판다스 1이라고 해주시면은 그러면 이거 자체를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네, 이렇게 이제 변경을 이제 해주게 되면 네,
네, 자 지금 에러가 잠깐 살짝 났죠, 그죠?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 에러가 났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에러가 나는 이유는 이 result 언더바 딕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하나의 값들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살짝 코드를 다르게 좀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pd 데이터 프레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거를 리스트로 만들어줘야 돼요. 아이템스라고 일단 한번 해볼게요. 네, 아이템스라고 일단 실행을 하시면 네, 일단 네,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 지금 이제 컬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리스트로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런 형태로 값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거를 우리가 pd 데이터 프레임 일단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결과가 이렇게 이제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컬럼을 좀 적절하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컬럼스 그래서 이제 컬럼 그다음에 cnt 이렇게 해주시면은 됩니다. 그죠? 깔끔하게 좀 나왔죠?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거를 리절트 df라고 일단 할게요. 네, 그러면은 리절트 df라고 우리가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됐죠? 네, 그래서 지금 반복문을 통해서 우리가 작업을 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거는 이 이상치가 가장 많은 독립변수, 그죠? 독립변수 이름이랑 이상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이상치가 가장 많은 것이 이제 블랙이라는 것이 가장 많죠, 그죠? 네,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구해야 되냐면 결과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셀 인덱스, 그다음에 컬럼스, 네, 컬럼스를 써주면 네, 이렇게 나오죠. 네, 컬럼이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네, 이 상태에서 어, 다시 잠깐 좀 바꿀게요. CNT로 하겠습니다. CNT DF 네, 되죠, 그죠? 네, 그러면은 CNT DF 하시고 IDX X를 써주면 네,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0번째 인수로 정하면은 블랙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CNT DF X 똑같이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약간 뭐 77하고 D타입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0번째 이렇게 정해주시면은 그러면은 이상치의 변수의 변수명과 그리고 실제 해당되는 이상치 변수의 개수까지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을 하면은 일단 반복문을 통해서 처리는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함수화를 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함수화. 이거를 좀 함수화를 만들자. 반복문으로 이제 물론 되어 있는데 코드를 좀 더 이제 간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사실 이게 막상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결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좀 다른 방법이다라고 함수화를 통해서 처리하는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df count down 라이어 네, 컬럼 데이터라고 할게요.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q1 여기 있는 코드는 그대로 가져오세요. 네, 여기 있는 코드는 그대로 가져오시고 방법만 안 했을 뿐이지 뭐 똑같습니다. 데이터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됐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데이터 이렇게 넣어줍니다. 네, 그래서 리턴 써주시고 이 아웃라이어 네, 그 다음에 카운트를 써줘요. 이 카운트를 써주는 이유는 만약에 이제 멸값이 없다, 그죠? 멸값이 없을 경우에 만약에 뭐 카운터를 이제 진행했을 때 해당되는 멸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굳이 뭐 안 해도 되긴 해요. 우리가 결과를 중간에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지만, 네, 네, 이런 식으로 결과를 한번 확인하면서 진행 한번 해보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딕셔너리 형태로 또 만들어줘야 돼요. 결론은 딕셔너리 형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리절트 딕2라고 할게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call 써주세요. 네, call 써주시고 하나는 해당되는 라이어 이렇게 써줍니다. 함수를 써요. 그리고 보스턴 한 줄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한 줄로 반복문을 한 줄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파이썬이하게 이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네, 그러면 68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됐죠? 네, 그러면 똑같아요. 위에 있는 코드랑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하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변수를 찾자라고 해서 D2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결과는 네, 똑같이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